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1일 2분기의 첫날이네요. 4월 1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예, 한 주 마감인데요. 한 주 뭐 무난하게 마감했는데 뭐 금요일 날은 조금 조정 받은 채 좀 마무리된 것 같고, 일단 미국 시장이 약간 좀 시세가 좀 둔화되는 지점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특별한 악재가 발생했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었고, 일단 기술적인 어떤 흐름상으로도 조금 이제 눌릴 수 있는, 일단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왔기 때문에 뭐 조정을 받았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국내 시장에서도 대체적으로 오늘 좀 밀렸는데, 업종별로 장중에 이제 그 거리두기 해제 가능성에 대한 어떤 언급을 정부 측에서 이제 발표를 하면서, 결국 이제 리오픈 관련된 종목들이 폭등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왔고, 리오픈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계속 말씀드려왔던 게 이제 추세적인 상승 흐름일 것이다. 과거 이제 작년하고 재작년은 뭐, 그 리오픈 관련된 호재 나오면 올랐다가 다시 또 되돌림, 올랐다가 되돌림 했지만, 이번에는 추세적이다. 왜냐하면 이제는 뭐 정말 다른 나라도 이제 마스크 벗고 이제 오픈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좀 늦어진 거죠. 오미크론이 갑자기 이렇게 확산이 크게 돼가지고 조금 늦어지고 있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정부의 의지는 지금 30만 명, 40만 명 돼도 2주 동안 보면서 그렇게 심각해지지 않으면 전면적인 어떤 해제를 하겠다고 오늘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어쨌든 뭐 오미크론 환자가 뭐한 20만 명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전면적으로 아마 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과감하게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 거다, 정부가.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해외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이 정점을 금방 찍고 내려왔거든요. 쭉 내려왔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수십만 명이 걸리고 있는 상황에서 해제를 언급한다는 게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한 실험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한 언론사에서 이제 한국이 최초의 엔데믹 국가가 될 것이다 얘기하는 게 상당히 좀 의미심장하죠. 그래서 어쨌든 리오프는 간다, 그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종목은 잘 골라야 될 것이고, 또 어느 선, 뭐 장기적으로 가는 건 아니니까 어느 선에서 나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리오풍 3대장 한번 체크를 해보고, 마스크 벗고 여행 가는 거기에 흐름에 맞는 종목들을 우리가 중심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마감부터 해보죠. 코스피 지수 오늘 0.6% 빠졌습니다. 2739포인트. 거래대금 10조 수준.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100종목 좀 많았던 360종목. 그리고 코스닥 0.42% 빠졌고 940포인트. 8조 원대 거래대금에 상승 종목 수 570종목, 하락 종목 수가 800종목. 오늘 수급은 기관이 좀 팔았어요. 코스피에서 기관이 7,800억, 코스닥에는 1,100억을 팔았고, 외국인은 코스피 700억, 이제 코스닥은 400억대 정도 이제 순매도했습니다. 쌍거리 매도했으니까 오늘 뭐 수급도 좀 안 좋았죠.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5,500계약을 순매도하면서 오늘 뭐 수급은 되게 안 좋았다. 예.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가 나스닥 보시면 저항받는 위치거든요. 저항받는 위치에서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겠죠. 다우도 마찬가지로 저항받을 위치에서 받았고, S&P도 마찬가지로 저항받는 위치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위로 더 강력하게 치는 수급의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 안 되니까 뚝 빠져버리죠. 니케이 증시 0.5% 밀렸지만 양봉 마감했고요. 홍콩 0.1%, 15% 강세, 그리고 대만은 0.38% 약세. 근데 밑꼬리 그리면서 쭉 올라왔네요. 마이너스 1.2%에서. 상해 증시 0.9%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조정세 흐름을 좀 보이기도 했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빠진 편이네요. 아시아권 증시에서. 어쨌든 뭐 완벽한 커플링이 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업종별로 이제 수급을 보면 오늘 기관 수급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융투자 쪽으로 많이 나왔다 했죠. 근데 기계적인 수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전기전자 섹터에서 대부분의 이제 매도가 나왔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대부분의 외국인의 매도 수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또 이제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시킨 거죠. 외국인의 선물 순매도, 대량 순매도가. 그래서
기관이 기계적인 어떤 물량이 5,200억 이렇게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업종은 전체적으로 괜찮았습니다. 예, 금융, 통신, 뭐 운수, 창고, 뭐 플러스 수급은 많잖아요. 유통, 음식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의 외국인 기관 매도였다. 코스닥, 오락문화, 엔터 쪽 이런 쪽은 320억 순매수 들어왔고 나머지는 소프트웨어, 방송 서비스, 의료 정밀, 루트로닉 같은 거겠죠? 이런 것들 빼고는 순매도를 좀 보였던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관은 뭐 골고루 매도했던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오늘 수급 전체적으로 좋진 않았고요. 코스피 쪽에서 보면 LG 엔솔이 오늘 3% 밀리면서 2차 전지를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만들고 최근에 굉장히 강했잖아요. 예, 좀 차익 실현 조정 나오는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크게 뭐 움직인 거는 오늘 이제 리오픈이니까 화장품 마스크 이제 벗을 수 있다 2주 뒤에 예, 그 얘기 하니까 이제 LG 생활건강 같은 거 4% 튀고 또 하이브도 4% 튀는 흐름 전개되면서 대한항공 3% 리오픈이 완전 장하겠죠. 아모르퍼시픽 3.4% 강세. 코스닥 보면 헬스케어 제약 좀 빠졌고 에코프로비엠 좀 빠졌고 LNF는 최근에 정말 강하네요. 예. 0.6% 강세해서 오늘은 뭐 2차전지는 좀 약했다. LNF가 좀 특별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클래시스가 보니까 이제 베인 컴퍼니 쪽으로 이제 원래 계약했던 거 물량 넘어간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외국인 수급으로 잡혔고 미용 관련주 최근에 굉장히 세죠. 예, 그래서 클래시스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강세를 좀 띠는 흐름을 보여줬고 대체적으로 오늘 좀 예, 최근에 좋았던 것들이 좀 약세였고 반면에 이제 엔터는 최근에도 강했는데 오늘도 강했어요. 예, 엔터가 완전히 시장의 대장이네요 지금 현재. 어쨌든 이런 구도의 흐름인 것 같고요. 종목별로 조금 보면 오늘 특별하게 두드러진 게 크게는 없어요 사실. 예, 그래서 특별한 어떤 움직임들을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바이오 종목들은 오늘은 좀 강세 있는 종목도 있고 뭐 이오플로우 4%, 엔케믹스 4%, 브릿지바이오도 이제 3.5% 상승을 하긴 했는데요. 뭐 다른 종목들 빠진 것들도 많아가지고 뭐 오스코텍 2.3% 빠지고 이제 약간 좀 비등비등했네요. 일동제약 좀 빠지고 오늘 이제 루트로닉이 7% 신고가입니다. 이따가 뭐 ETF 관련된 얘기도 좀 드리게 될 것 같고 그런 쪽 클래시스 4% 상승하는 흐름, 파마리서치도 1.3%, 미용이 뭐 예, 바이오 업종, 헬스케어 업종 내에서도 대세다. TNL 같은 경우도 2.1% 강세, 매드포스트 2%, 리메드 2% 강세 흐름 좀 보였고요. 나머지는 펜 엔터페인트 4%, 사마 네트워크스 2% 강세, 상승 추세 계속 이어가는 형태고요. 현대 오토웨이버가 3.7%, 네, 그 자율주행 쪽에 이제 어떻게 보면 대장주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종목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뭐 리오픈이 대세니까 예, 리오픈 중심으로 체크하는 게 낫겠죠. 예. 그럼 이제 면세 쪽에서 뭐 JTC 같은 경우 그룹들 토니모리 이제 화장품 주식으로 오늘 아마 움직였겠죠. 호텔신라 그리고 신세계 같은 기업도 2%대 강세. 항공주 제주항공 7%. 그래서 제주항공, 대한항공이 제가 볼 땐 탑픽인 것 같고요. 진에어 뭐 이런 아시아항공도 있지만 좀 희석 요인이 크고 좀 부담이죠. 그리고 이제 화장품 주식들 오늘 리더스 코스메틱이 이제 상한가 비롯해서 이차한불 24% 강세를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카지노도 오늘 굉장히 셌죠. 파라다이스 4%대, GKL 2.6%, 롯데관광개발 1.6%, 강원랜드가 0.5% 강세. 최근에 꾸준한 상승세 이어가고 있죠. 엔터주들 뭐 IOK 상한가, TJ미디어 최근에 굉장히 강하죠. SM, 뭐 하이브, YG 이런 기업들 굉장히 강한 어떤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관련된 기업들 여행주 레드캡 투어가 3%, SMCNC 3%, 하나투어 2.9%.
그래서 여행주 리오프닝이 완전 주도하는 그런 장세였고 수급도 마찬가지겠죠. 수급도 뭐 여념없이 오늘 완전히 리오프닝 장악하는 흐름이 전개됐겠죠. 대한항공이 이제 730억 순매수, 쌍거리 순매수로 단연 1위. 호텔신라, LG생활건강,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하나투어, 하이투진로도 이제 리오픈이죠. 이런 기업들이 수급 상위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코스닥 넘어가도 뭐 파라다이스, 루트로닉, 뭐 엔터주, 미용 관련된 종목들. 에코 마케팅은 뭐 레깅스 업체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또 MZ 소비 관련된 ETF에도 편입이 돼 있죠. 펄어비스 다 뭐 엔터나 컨텐츠나 리오폰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주로 있네요. 그렇죠? 서브TND도 이제 호텔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UNI 같은 경우도 이게 이거는 뭔가 급등 급락이네요. 예, 이거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네요. 어쨌든 뭐 리오풍 주들이 오늘은 좀 주도하는 시장의 흐름이었고 이 흐름 자체가 이제 단발성은 아닐 거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관심이 좀 필요한 어떤 섹터군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종목 체크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역시 거리두기 해제 가능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정부 발표가 나왔는데요. 다음 주부터 2주 조금 거리두기 완화하는 조치를 이제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적 모임 10명 그리고 이제 자정까지 이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렇게 규제 완화를 했는데요. 2주 동안 이제 지금 오미크론이 2주 동안 좀 둔화된다. 그러면 실내 마스크 외에 이제 실외 마스크는 벗겠다는 거죠. 밖에 돌아다닐 때 이제 마스크는 벗을 수 있게 그런 걸 포함해서 이제 거리두기를 대대적으로 이제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 리오폰 관련주들이 막 폭등했죠. 그래서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굉장히 안 좋았는데 오늘 뭐 상한가 동반해서 폭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요. 사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돌아다닐 때 느낌은 밖에 돌아다닐 때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조만간 시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4월에는 아마 되지 않을까요? 못해도 이제 5월 안짝으로는 실외 마스크는 벗는 시기 아마 될 것 같은데 해외도 이제 그렇게 되고 있고 저는 이제 뭐 유럽 축구 리그 이런 것들 많이 보지만 막 경기장에 마스크 안 쓰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단계로 넘어가고 있고 지금 확진자가 이제 굉장히 많은 수준, 뭐 30만 명, 40만 명 되고 있긴 하지만 이번에 정부 발표는 둔화되고 있다. 정점을 지났다. 오늘 이제 요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이 얘기하는 내용을 좀 일부 좀 봤는데요. 오미크론 유행 정점 지나고 있는 걸로 평가되고 있다고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초 중순까지는 확진자 증가세 지속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정점은 좀 지난 것 같다. 그리고 중증병상 가동률은 64% 해서 뭐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고 어쨌든 2주간 감소세 유지하면 거리두기 전면 조정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제외하고 일상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뭔가 본격화되는 리오픈이 이제 시작될 것이다고 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내용을 좀 보면요, 이렇게 이제 조금 사적 모임이 전국 이제 10인 접종 여부 관계없이 10인까지 이제 가능하게 됐고 기존에 8인이었죠. 그리고 이제 여러 어떤 자영업들의 이제 운영 시간이 밤 12시까지 기존에 11시였는데 이거 일단 요거 다 폐지되겠죠. 2주 동안 괜찮아지면. 그래서 참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자영업자 분들이죠. 피해를 보신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아마 지원을 좀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요. 행사 집회 같은 것도 뭐 접종 여부 관계없이 뭐 300명 이상 이렇게 해서 행사가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스포츠 대회, 축제, 이렇게 콘서트 이런 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콘서트라든 엔터 이런 것도 가능하고 저도 이제 오프라인 강연회를 이제 좀 본격화하는 그걸 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여의도에서 한번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신청하셨지만 40분만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 이제 제한이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뭐 제한 없이 정말 많은 분들과 이제 만나 뵙고 대면하면서 또 투자에 대한 얘기들, 또 건설적인 얘기들 하는 시간들을 자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교시설도 뭐 이렇게 또 완화시키고 하면서 다들 조금 이제 개선되는 흐름들, 생활들 하게 되실 것 같고, 마스크만 좀 벗어도 뭐 갑갑함이 좀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주 뒤에 우리 모두 마스크 쓰지 않으면서 밖에서 활보할 수 있는 날을 좀 기대해 보고요. 그리고 이제 리오픈 주들이 이제 오늘 뭐 일제일 급등했는데요. 화장품, 면세점, 카지노, 뭐 엔터, 그리고 여행, 항공,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대장주라고 칭할 수 있는 종목 세 종목을 한번 제가 리포트 보면서 체크 한번 해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여행 업종의 대표 주자, 결국 이제 하나투어입니다. 하나투어 같은 경우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여행 업종에서 뭐 가장 큰 회사로 지금 알려져 있고, 이제 유한타증권에서 제목이 레버리지가 가장 큰 기업이다. 의미심장한 표현인데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레저 업종 당사 탑픽 의견 제시한다. 탑픽. 저도 이제 여행 업종에서 하나투어 탑픽으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그리고 리오픈 주식들은 이제 추세적인 어떤 흐름을, 상승 추세적인 흐름을 내고 있다 해서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이제 오늘도 비롯해가지고 리오픈 주식들 들고 계신 분들이 좀 여쭤보신 분들이 있었는데, 적당히 수익을 실현하고 나오는 게 맞을지를 물으시는 분들 계셨는데, 추세적이죠. 지금 당장 매도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결국은 리오픈 주식들이 좀 추세적인 어떤 흐름들을 내고 있다는 측면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과거 이제 예를 들면 코로나 때 이렇게 빠졌고 코로나 정도까지 올라왔다. 여기서 조금 더 가는 거는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언제 이게 회복되냐. 흑자 전환은 올해도 안 되고 내년 될까 말까. 되지도 않을 텐데 내년도 아마도 그런 얘기 하는데, 사실 승자 독식으로 인해서 이제 그리고 많은 수요가 이제 급속도로 몰리면서 가격이 피가 올라가는 흐름이 좀 될 거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코스트, 결국 이제 인력 감축 내지는 여러 가지 어떤 비용 관점에서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 있었고, 그래서 보다 더 이제 과거 대비 상당히 좀 높은 밸류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같은 이익이라도 2019년도 뭐 100억 이익 냈는데 이번에 100억 이익 낸다고 똑같은 밸류에이션으로 놓고 똑같은 주가가 될 리는 없을 거란 말이죠. 더 높은 밸류를 가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시각을 달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레버리지가 가장 큰 기업, 왜냐? P, Q, 가격, 수량, 그리고 코스트의 관점에서 가장 레버리지가 강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상증자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좀 있기 때문에 10% 가정 희석을 좀 가정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오픈 주식들을 볼 때 가장 유념해야 될 부분은 이제 유증으로 인한 이제 희석 요인입니다. 이 주주 배정으로 가게 되면 주가 하락을 피할 수는 없죠, 사실. 하지만 이제 뭐 제3자 유증이든 외부 유치를 받아가지고 그런 뭐랄까 주주에게 어떤 단기간에 부담 요인을 주는 부분이 아니라면 사실 나쁜 유증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높아지는 여행 욕구, 리오프닝 초기 공급 부족 전망이다 해서 아마 이제 줄 설 겁니다. 가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뭐 500만 원? 난 1000만 원 내더라도 가고 싶어.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결국 이제 피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엔데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해서 미국의 한 언론사는 한국이 가장 빠른 엔데믹 국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3년간 억눌린 해외여행 수요는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최근 국내에서의 확산세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점이 해외여행을 꺼렸던 주요 원인인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를 오히려 낮춰줄 것으로 기대를 한다. 초기 해외여행의 가격은 뭐가 붙겠습니까? 보복 심리가 붙겠죠. 보복 심리. 야, 이 여행에 진짜 굶주렸다. 진짜 이번에 동남아가 아니라 유럽이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뭐랄까 기존에 뭐 몰디브다 이런 식으로
예, 우리가 이제 뭐 그런데 이제 안 가고, 예? 단가 낮은 그런데 안 가고 이번에 진짜 좋은데 그냥 가자. 예?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런 심리. 예, 그리고 이번에 갈 때는 야 그냥 한 달 있다 오자. 예, 뭐 이런 식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뭐 골프 여행 이런 거 많이 가잖아요. 야 진짜 질리도록 한번 치고 오자. 이런 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복 심리와 함께 일부 선진국으로 쏠리는 전 세계적인 여행 수요에 따른 공급 부족 현상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죠. 예, PQ에 대한 전망 모두 긍정적인 것이다. 리오프닝 시 레버리지가 가장 큰 기업이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기간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고강도 구조조정을 단행했죠. 예, 이 하나 투어가 사람 엄청 잘랐어요 지금. 아마 이제 일본은 또 불러들이거나 이제 뽑아야겠죠. 예, 근데 엄청나게 이제 감축했어요. 그래서 인력수를 50% 이상 감축했다는 거죠. 인력 감축의 효과는 연간 500억 수준. 어마어마합니다. 인력 효율화도 조직 효율화 그리고 IT 인프라를 많이 늘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됐는데 인력은 필요 없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일자리 측면에서 좀 안 좋죠. 예, 많이 자동화되고 IT화되고 디지털화되고 뭐 일부 또 산업에서는 로봇화되고 뭐 이런 것들. 우리 이제 쉽게 무인 결제 이거 시스템들은 되게 많잖아요. 마트를 가든 또 이제 무인 결제하는 그런 가게들도 많이 생겼고 그래가지고 저희 동네도 야 뭐 이거 누가 훔쳐가는 거 CCTV가 엄청 많이 달려 있긴 한데 예, 야, 이렇게 하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코로나19 이전에 영업에 대응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면서 결국 그 코스트가 상당히 줄어든 그런 상황에서 폭발적인 어떤 수요가 붙으면서 이제 매출과 이제 이익이 늘어나는 그 영업 레버리지도도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나 투어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이라 생각하고요. 올해 이제 매출액이 2,2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400억 적자. 여전히 적자일 겁니다. 올해도. 그래서 빨라야 이제 내년에 흑자 정도 돌아서는 BEP 정도 들어서는 흐름이 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임직원 수를 이렇게 줄였습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절반으로 이제 줄어버린 흐름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구조조정 통해 가지고 적자를 요거는 이제 주요 이제 구조조정 자회사의 코로나19 이전의 영업 적자 추이해서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는 과정이 있었네요. 그만큼 이제 구조조정을 좀 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개선되는 흐름이 될 것 같고 또 이제 초기 리오프닝 시 해외여행 객단가 상승 전망 근거가 뭐냐? 야, 뭐 예전에 푸켓 가는 거 뭐 200이었는데 뭐 한 400 올랐네? 왜 이렇게 올랐지? 근데 사실 물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사실 여행 가격을 과거 대비 올려도 크게 무리가 없죠. 우리 지금 뭐 물건 가격 보십시오. 뭐 명품 같은 거 보십시오. 엄청나게 막 올랐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식료품도 그렇고 모든 물가가 올랐는데 뭐 여행 가격이 안 오를 리는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방역이 우수한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여행지 믹스 변화 그리고 막 저기 이제 약간 좀 후진국들 뭐 이런 데는 좀 여행 가기 부담스럽잖아요. 방역이 조금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전 세계적인 해외 여행지 수요 쏠림에 따른 호텔, 항공 등 공급 부족 현상.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가격 오르잖아요. 우리가 성수기에 가격 오르듯이 그런 현상이 상당 기간 그냥 성수기 비수기 상관없이 그냥 오르겠죠. 보복 소비 심리에 따른 럭셔리 여행 중심.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저 그러겠어요, 사실. 동남아 5번 갈 바에 진짜 괜찮은데 한 2번 가겠어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복 심리가 분명히 어떤 형태를 변화시키는 흐름을 만들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P가 상당히 오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만큼 이제 이 여행주들, 특히나 이제 그 여행주들 중에서 이제 상위권 살아남은 자들의 아마 잔치가 상당 기간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추세적인 상승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드린 거는 이게 뭐 단발성으로 오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작년 뭐 이렇게 재작년 단발성으로 그냥 뭐 좀 뭐 리오픈 좋은 소식 나오면 빵 떴다가 다시 또 떨어지고 빵 떴다가 떨어지고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추세적인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삼성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대한항공에 대한 얘기인데요. 리오프닝에 대비한 유일한 선택이다 해서 제목이 다들 상당히 좀 확 들어오네요. 대규모 유상증자에도 국내 항공사 합산 시가총액은 2019년 말 대비 200% 이상 상승하면서 리오프닝 기대 효과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생각보다 더딘 여객 수요 회복을 감안하면 화물 부문을 통해 실적 방어가 가능한 대한항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사실 그 합산 시총이 코로나 이전보다 200% 이상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부담이죠. 물량은 늘었어요. 왜냐하면 유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식 수가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식이 상승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작은 회사들은 제가 볼 땐 조금 상승하다가 이제 뭐 빠질 거라 보여. 이제 큰 상승이라든지 지속적인 상승을 좀 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대신에 이제 항공주 중에서 이제 1등주에 그냥 포커스 두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제 화물까지 붙으면서 결국 실적적인 방어가 되고, 또 이제 여객 수요는 좀 더디단 말이에요. 이게 막 폭발적으로 갑자기 막 확 다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고 싶다고 그 다른 나라에서 받아주는 거 아니잖아, 전부 다. 지금 우리나라 안 받아줍니다. 코로나 많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여객 수요의 회복은 굉장히 더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중국이라든지 그 일본과 같은 뭐 우리나라가 이제 선호하는 여행지잖아요. 근접. 뭐 LCC 타고 이제 많이 가잖아요. 근데 지금 인접국가 규제 완화가 좀 지연될 가능성이 있죠. 지금 뭐 상하이도 저렇게 되고 있고 일본도 이제 우리나라 뭐 이렇게 되는 거 안 받아주죠. 오히려 단거리 노선 중심의 LCC보다 이제 FSC는 이제 대형 항공사입니다. 대형 항공사의 이제 탑승률, LF 탑승률이 개선세가 가팔라지면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대한항공에 오히려 이제 쏠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일단 시총이 코로나 이전보다 200% 증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꼬집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도 들을 필요가 있죠. 일단은 그 대한항공 포함해서 5개 항공사는 유상증자 통해서 5.5조를 조달했고, 이로 인해 합산 주식수는 2019년 말 대비해서 3배 증가했습니다. 산술적으로 66%의 희석이 이제 발생해야 되지만, 오히려 5개사의 합산 시가총액은 2019년 말 4.4조 대비해서 200%나 상승한 13조, 3배 정도 상승했다는 거예요. 200%가 2배가 아니라 3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는 밸류다. 추가적인 리오프닝 기대감 반영은 과도하다. 그래서 저는 좀 LCC 투자하는 건 전 부담인 것 같아요. LCC 쪽엔. 그래서 그나마 이제 투자가 괜찮은 거는 제주항공 정도 되겠죠. 제주항공 정도.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 정도. 그래서 제주도는 뭐 해외에서도 많이 오게 될 거고, 뭐 국내에 이제 있는 사람들이 정말 폭발적으로 일단은 제주도부터 가자. 이런 식으로 좀 될 거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가지만 지금 제주도는 완전히 계속 풀복입니다. 그냥 계속적으로. 근데도 이제 더 폭발적으로 이제 늘어날 거고, 해외에서도 이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주도의 어떤 메리트, 제주항공, 그리고 또 해외 여행 쪽에 인접 국가 아닌 이제 해외 이제 먼 쪽에 이제 대한항공. 그래서 대한항공이 메리트가 좀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22년 매출 추정치 10.4조, 기존 대비해서 13% 상향 조정한다. 순이익 추정치도 8,117억으로 기존 2,800억 대비해서 대폭적으로 이제 상향 조정을 했네요. 어쨌든 뭐 1등주 위주로 제가 볼 땐 투자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인 부분 올해 퍼밸류로 11배 정도, 내년도 13배 정도,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어쨌든 리오프닝에 대비한 유일한 선택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항공주 중에선 대한항공이 탑픽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엔터 쪽에 이제 대장입니다. 하이브죠. 예, 월드 클래스 존재감. 예, 그래서 사실상 이제 뭐 그 해외 이제 유명 아티스트까지 이제 그 인수했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글로벌적인 어떤 리오픈의 수혜를 이제 가장 크게 볼 수밖에 없는 두터운 팬덤에 기반해서 리오프닝의 수혜를 크게 누릴 것이다. 하이브리드 공연으로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제 하이브리드로 공연으로 과거 대비 수익성도 개선 강화될 전망이고 또 2분기부터 개시될 위버스 2.0 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게임 IP, NFT 이런 어떤 사업들이 이제 V라브 통합이 또 이제 하반기 이어진다는 것들이 모멘텀적인 측면, 실적적인 부분 이제 콘서트 이런 것들 그리고 모멘텀, 밸류를 높여주는 신사업들의 어떤 추진들, 시작들 이런 것들이 하이브가 원탑이죠. 그래서 항상 엔터 쪽에서 이제 하이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조금 NH 리포트도 한번 보죠. 제목이 이제 피켓팅을 준비하세요 해서 BTS 월드 투어 재개 시 유례없는 콘서트 수익이 기대된다. 오프라인 티켓은 물론 온라인 동시 스트리밍 수익까지 더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본격적 활동 재개 연동된 신사업 개시도 긍정적이다. 산업 내 탑픽을 유지한다 해서 야, 참 대단합니다. 가장 큰 리오프닝 수혜에도 가장 덜 오른 사업자다. 엔데믹 전환에 따른 글로벌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로 가장 큰 실적 수혜 기대가 된다. 특히 오프라인과 온라인 하이브리드형 비즈니스 모델 확보로 코로나 이전 대비 회당 수익도 상향해서 IP 확장과 이제 신사업, 게임 NFT 진출을 통한 자체 플랫폼 위버스 생태계 확대는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 유망한 그런 대표 플랫폼이죠. 예, 그래서 팬 플랫폼이죠. 엔터사라고 표현할 수 없죠, 이제. 그래서 팬 플랫폼 이제 글로벌 1위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담이긴 하지만 이 방시혁 의장이 정말 많은 방송국 다니면서 BTS 출연시키려고 했는데 이 엔터 3사야 막강한 카르텔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막 번번이 좌절되다 보니까 넷마블 이제 그 사촌지간이잖아요, 친척. 넷마블 이제 대표한테 조언을 받아가지고 투자 유치 받고 이제 유튜브로 이제 홍보를 이제 시작했는데 이게 잭팟이 터진 거죠. 그래서 유튜브 뮤비나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이 돈을 이제 투입해서 본격적으로 여기서 마케팅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엔터 3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공중파와 이제 케이블에 많이 좀 그렇게 돼 있으면서 유튜브의 어떤 중요성을 나중에 이제 직감한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길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우리가 불가능은 없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이브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어떤 성장 기대가치 저는 굉장히 좀 유망하게 바라보고 있고요. 현 주가 신사업 불확실성 및 BTS 군입대 우려 과도하게 반영 중이다. 그래서 뭔가 좀 신정권에서 BTS를 군 안 보내는 쪽으로 하려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런 것도 하나의 큰 모멘텀이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이 신사업의 경우 이제 아티스트 IP에 대한 강한 수요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인 만큼 수익화, 소요 기간이 짧을 것으로 보이면서 군입대 경우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해서 매출 공백 최소화하는 방안 준비 중인 만큼 다운사이드가 제한적이다. 그래서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콘서트죠. 4분기 BTS LA 콘서트 오프라인 공연 중 4일차 공연은 온라인 동시 스트리밍 진행해서 관련 매출이 200억대 기록을 했다. 10월 온라인 단독 콘서트와 셀리스트 같음에도 불구하고 티켓 판매량이 유지됐다. 그래서 엄청난 티켓팅 파워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뭐 두 차례 콘서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인식할 수 있었던 거는 코로나 이전 대비 높아진 모객 역량은 물론 새로운 BM의 가능성, 오프라인과 온라인 병행하는 왜냐면 거기 오프라인 그 콘서트 못 간 사람들 나는 돈을 내서라도 온라인으로도 보고 싶다. 그거 생중계 되는 거 이러잖아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월드 투어 본격 재개 시에도 온라인 스트리밍 병행되며 본 적 없는 수준의
실적 기여가 기대가 된다 해서 올해 이제 2조 정도 이제 매출 예상되고 영업이익이 4천억, 퍼밸류 46배. 플랫폼 기업으로서 그렇게 높은 밸류는 아니에요, 사실. 내년도 따질 때 30배 수준 내려온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밸류가 높은 기업은 현재 아니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이브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ETF 관련해서 하나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주항공 그리고 MZ 소비 이 테마형 두 개 ETF가 이제 29일 상장을 했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한번 좀 설명드릴게요. 이런 ETF가 좀 인기를 끌게 되면 이제 관련 기업들에 대한 그 이제 그 편입 종목에 대한 이 수급이 좀 좋아지기 때문에 영향을 좀 줄 수가 있죠. 우주항공 쪽이 이제 한화자산운용에서 이제 운용하고 또 이제 MZ 소비 이제 뭐 그 리오픈 관련주들이 좀 많이 섞여 가지고 최근에 이제 성과가 좋습니다.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이 이제 운용하는데요. 국내 ETF 발행사가 20곳으로 늘었다 해서 우주항공 관련된 건 우주항공 그리고 UAM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종목들이 이제 편입이 돼 있고 MZ라는 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80년대 초 그리고 2000년대 초 출생한 세대를 이제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 세대는 좀 소비가 특별하고 이런 부분에 의거해서 이제 관련 종목들이 앞으로 이제 왜냐면 주류 계층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소비의 주류 계층.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게 이제 연령대가 3, 40대잖아요. 3, 40대. 20에서 40대겠죠? 예, 2000년대 초 출생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20에서 40대 정도 되는 20에서 40대 초반 정도 되겠죠. 나이로. 요 정도가 이제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소비 중추 세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소비와 관련성이 높은 7개 섹터, 이런 섹터, 이제 종목 한번 보여드리죠. 50개 종목을 선정해서 FN 가이드 MZ 소비 지수를 기초 지수로 삼는다. 그래서 요거 한번 체크해 보면요. 우주항공 관련해 가지고는 이런 종목들이 지금 편입이 돼 있고 비중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가 비중이 제일 높은 12.09%,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1%, LG넥슨이 11%, 한화시스템 9%. 그래서 이제 보면 그 방산주들이 지금 위에 편입돼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전쟁 우려감이 좀 약화되면서 방산주들이 좀 몸에 이제 빠졌잖아요. 그래서 성과가 이제 ETF 주가가 이제 별로 안 좋은데 뭐 밑에 보시면 대체적으로 이제 우주항공 그 UAM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좀 중소형주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추후에 이제 좀 부각이 되겠죠. 그래서 우주항공 관련된 특정 종목을 매수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ETF를 매수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근데 방산에 좀 뭔가 좀 변동을 많이 가질 수 있는 ETF라는 점은 좀 유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타 MZ 소비 액티브 가면 이제 상장 얼마 안 되는데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되고 있죠. 시가총액은 175억 정도 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편입된 종목이 이제 중요하죠. 일단은 농심이라는 기업이 8.4%나 됩니다. 그래서 농심 왜지? 하여튼 뭐 라면 이런 건가 보죠. 라면 종류 굉장히 많잖아요. 라면 1위 업체고. 그리고 이제 루트로닉 같은 경우는 뭐 과자도 많이 있고 농심. 그리고 루트로닉 같은 경우 레이저 이제 피부 미용 레이저 쪽이잖아요. 이런 기업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5.4%. 루트로닉이 주가가 좋은 게 이런 이유였을까요? 루트로닉 최근에 신고가 행진을 계속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관 수급이 굉장히 세게 들어오죠. 그래서 이런 영향이 있는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편입 종목 좀 보면 JYP 엔터, 하이브, YG 엔터에서 최근에 리오픈 어떤 대장격인 종목이 5% 내외의 비중이니까 적지 않죠.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 아프리카 TV, 뭐 MZ 대표적인 수혜 기업이겠네요. 아프리카 TV가 3.9%, 영업무역 이런 것들, 의류 관련된 것들. 제가 볼 때는 그 골프웨어 1위 업체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 FNC 이런 기업도 들어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예, 낮은 비중으로 아마 들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런 기업들 FNF 뭐 타당하죠. 모두투어 그리고 에코마케팅은 그 이제 레깅스에서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죠. 펄어비스, CJENM, 노바렉스, GS 리테일, 파마리서치도 미용 쪽의 기업, 호텔신라, 호전실업, 한세실업, LG생활건강, 네이버 카카오 뭐 대표적이고 그래서 뭐 타당한 기업들인데 사실 뭐 리오픈의 영향으로 최근에 성과가 좀 좋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다양한 업종으로 흩뿌려져 있어가지고 정말 뭐 장기로 한번 볼만한 그런 기업이고 저는 그렇게 선호되는 그런 ETF는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성과가 좋긴 하지만 뭔가 좀 방향성을 확고하게 드라이브를 세게 걸 수 있는 그런 성격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차라리 우주항공 ETF를 조정받을 때 관심 가지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정도 한번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장 마감 이슈 정리까지 했는데요. 참 이제 정말 우리 생활이 이제 정상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 마감 그리고 이제 2분기 시작 4월 1일입니다. 뭔가 좀 긍정적이고 희망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한 책에 나오는 어떤 내용 한번 전달 드릴게요. 우울할 때 내각이라는 책에 나오는 어떤 이제 내용인데 생활이 긍정적으로 변하면 신경도 따라서 긍정적으로 변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더불어 뇌의 전기 활동과 화학적 구성, 심지어서 새 뉴런을 만드는 능력까지 달라진다. 이렇게 뇌가 변하면 뇌 회로가 다시 조율되어 또 다른 긍정적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면 수면 시 뇌의 전기 활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는 다시 불안을 줄이고 기분을 향상시켜서 운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어낸다. 이와 유사하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면 세로토닌이 생성되어 이제 이것이 다시 기분을 좋게 하고 나쁜 습관을 떨치게 도와주어서 고마워할 일이 더 많이 생긴다. 어떤 작은 변화라도 뇌가 상승 나선의 시동을 거는데 필요한 바로 그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활에서 조그만 변화, 평소보다 조금 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어떤 변화가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내일은 더 나은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될 것이다. 주식시장에서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정말 신기하게도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서 거의 20년 가까이를 주식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동안 정말 많은 실패를, 그러니까 실패라고 표현하진 않지만 손실을, 그리고 이제 거래 이제 단기적인 실패들을 많이 봤지만, 저는 실패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절망이나 포기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서 시장이 안 좋을 때도 보다 더 그런 생각들을 좀 전달해내는데 굉장히 좀 큰 개인적인 사명감을 좀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한번 외쳐보십시오. 긍정적으로 변하면 신경도 우리 몸과 정신은 연결돼 있거든요.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운동을 시작하니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생각이 어떤 전환에 더 좋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결국은 조그마한 변화가 쌓이고 매일마다의 그런 어떤 희망과 이런 어떤 긍정적인 생각과 그런 말을 내뱉음으로 해서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결국은 우리는 달라지는 겁니다. 결국. 그리고 성공의 길에 가까워지는 것이고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런 사람들이 서로 손잡고 동행한다. 이거 엄청난 에너지가 서로 연결되면서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들을 같이 하고자 하는 거고 이 매일마다 이렇게 시장을 또 분석하고 복귀하고 또 성찰하고 또 이제 나아가는 깨달음을 얻으면서 결국은 여러분은 성공에 더 한 발짝씩 계속 나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좌 마이너스 나 있는 거 이게 왜 실패입니까? 과정일 뿐이지. 그렇잖아요. 여기서 중단하고 포기하면 끝나는 거죠.
내 주식 투자는 실패로 끝나는 거지만 죽을 때까지 실패라고 볼 수 없죠. 예. 죽는 시점에서 안 됐으면 실패한 거지만 그래서 절대 실패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내면 안 된다 생각하고요. 예. 결국은 긍정과 희망에 가득 찬 여러분이 되셔야 되고 또 이제 저와 함께 그런 길을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주 수고 많으셨고 1분기 고생하셨습니다. 2분기는 더 나은 분위기 그리고 환경을 좀 기대하면서 같이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시간 되시고요. 신 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